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하여튼 그래도 3월 달에 온 거를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5월 달에 왔으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믿고 인정하냐고. 그런 얘기 할 텐데 천만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5월 달 모의고사 봐서 민법이 45점 정도 안 나오면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부 그다음부터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1차만 할 건가 2차만 할 건가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까? 막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가 별 잡념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못 하는데 일단 그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달 그 민법 공부했지만 지금 1월 달, 2월 달 수업을 받으신 분은 뭘 했는지 몰라요.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1월 달, 2월 달 그냥 갔죠? 그 3, 4월 달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가서 이제 5월이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다는 걸 이제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늘부터 요이 땅 해갖고 요이 땅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그때 집에 가지 마시고 학원에 남으시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가시든가 어딘가에 가셔갖고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 돌아와 주세요. 1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분은 그 책을 보면 눈물이 나요. 남들한테도 병이에요. 그것도. 남들이 책을 보면 눈이 말라갖고 뭐예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막 그런다는데 그분은 뭐예요. 하여튼 책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것도 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1년 내내 뭐 만들었냐면 동영상만 듣고 합격했어요. 계속 동영상 듣고 수업 듣고 나서 계속 뭐예요. 왜 책만 보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책을 봐요. 그러니까 동영상 듣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합격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그 자기가 뭐예요. 그 처해진 지금 조건에 따라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러니까 나는 하루 종일 뭐 앉아 있는 게 편하다 하면 책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뭐예요. 그 이동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운전하지 않는 한은 동영상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동영상 보고 가는데 전부산 때 부딪힌다? 절대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산 때가 오면 서요. 나도 모르게 쓰지. 절대 거기다 대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드무니까 왜 술 먹은 사람이 집 찾아오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여튼 절대 그 폼 잡고 그 괜히 뭐예요. 동영상 없이 책만 본다. 그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어떤 모 학원이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 학원에 어떤 젊은 친구는 전 과목을 이 70페이지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70페이지 정도 보면 앞에가 궁금해. 도대체 앞에 뭘 봤는지 궁금해서 뒤로 넘어가지는 못해. 항상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도 마찬가지지만 꼭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를 못 넘겨 이거 100페이지를 못 넘어가. 항상 앞 페이지만 더럽지. 절대 그래서 요즘은 문명의 이기가 발전해서 옛날처럼 다시 처음부터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그 스트로박을 끌어갖고 중요한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건 꼭 나온다. 별표 크게 하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부터 듣는 거예요. 그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끌어갖고 끝에까지 다 듣고 그리고 절대 3시간, 4시간짜리를 어떻게 처음부터 농담 하나 안 빼놓고 그걸 다 들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농담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면 됐어. 그걸 또 반복해서 동영상까지 들으려고 그러지 말자는 게 그러지. 그냥 끌어갖고 계속 중요한 것만 듣고 또 듣고 한 2번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거지. 절대 절대로 그 동영상 안 보고는 처음 공부 못 합니다. 아니 민법책 한 장 보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앉아서 폼 잡고 있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70페이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이고 다 넘어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또 듣고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넓혀가는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다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일단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해되면 뭐 하는 거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지만이 10월 그 시험 볼 때 올해는 한 7일인가 올해는 28일입니까? 28일 날 10월 28일 날 그때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암기해야지만. 그 암기 안 하면 꼭 밤에 생각나요. 밤에. 꼭 시험 끝나고 누워놓으면 막 천장에 답이 나 잡아봐라 하고 왔다 갔다 해갖고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개그맨 서경석이라는 애도 걔가 서울대 불문과 나왔는데 걔가 서울대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뭐 한다는 얘기 암기를 한다니까 암기.
그래서 자기는 국사 배울 때 한글이 1446년도에 창제가 됐답니다. 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외웠답니다. 왜냐면 이 사육이 있죠? 그 세종대왕을 도와갖고 한글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세조 때 죽습니다. 그게 우리 사육신 얘기, 사육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그러고 사육신들이 일사천리로 만들었다 해서 뭐예요? 일사사율이라고 한글 창제용도를 외웠답니다. 그때 공부 못한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렇게 외우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생각나라고 시험 보는 날 생각나려고 외우는 거지. 그렇게 힘들어도 외워놓으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기억이 오래 간다. 그러면 자 임진왜란은 1592년이랍니다. 왜? 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1592년이야. 이렇게. 이게 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민법 공부하죠? 민법 공부 의사표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 뭐라고 이거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객관적 해석이라고 하죠. 객관적. 자 그러면 야 주관적 객관적일 때 규범적이냐 뭐예요? 아니면 자연적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적. 그러면 이 자연적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이게 지읒이야 이게 지읒이야. 객관적인 이게 규범이고 그 들으면 다 이해를 하죠. 맨 처음에 미법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돌아서면 까먹죠. 그걸 안 까먹으려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라.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주관적 해석은 우리가 지금 판례는 객관적 해석 규범이에요. 객관적 규범이에요. 근데 다만 뭐예요? 주관적일 때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아무리 또라이더라도 상대방이 없다면 자기가 뭔가 얘기한 게 그 주관적인 게 인정하기 중에 예외가 있겠지. 예외가. 말이 너무 아침부터 기억했나요? 하여튼 여튼간에 그래서 이렇게 내 걸로 뭐라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니게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생각나도록 시험날 그날 10월 28일 날 그날 아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경기도에 중고등학생들 9시 지금 등교를 하죠? 왜 고3만 8시까지 가요? 고3은 8시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시험이 8시부터 2시 실시하니까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이렇게 수능도 그런데 이 모든 자격시험의 포커스는 어디에 공인중개사는 10월 28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맞춰갖고 언제 생각이 나도록 아침에 생각나야지 아침에. 그럼 애들이 뭐예요? 8시에 아침에 생각 국어 볼 때 중요한 거 이제 영어가 뭐니까 요새는 이제 절대평가가 되니까 그 수학하고 국어가 중요해졌잖아. 그 아침에 시험 볼 때 갑자기 뭐예요? 잠에서 자고 있는 애가 아침에 와갖고 시험 본다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자고. 암기를 절대 안 하면 뭐예요? 생각이 안 나. 물어보면 다 알지. 왜 몰라? 한참 생각하면. 그래서 시험지 하나 주고 밤 9시까지 풀어보라는 뭐예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생각도 안 한다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다니.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시험이라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왜 나이가 65세 되신 분은 저 밑에 어떤 분은 뭐예요? 10년에 해 10년 모르는 게 없어. 아예 그냥 그 딸내미 같은 주부님들 데려다 놓고 점심 먹고는 가르쳐줘. 아예 가르쳐줘. 근데 그분만 떨어져. 왜? 그 사람 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아침에 생각이 안 나. 자 이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부터 딱 포커스 맞춰갖고 무조건 뭐 하자고 이제 집에 가지 마시고 하여튼 공부하셔야 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3, 4월 달 금방 간다니까. 3, 4월 달, 이제 3월 달 좀 이제 지나가면 하순 되면 이제 졸리겠죠. 이제 왜 우리가 충곤증이 왜 있겠어요? 다 그러니까 계속 좁니다 지금. 좁니다. 아파서 조는 거예요. 날씨 변화 때문에 조는 거예요. 날씨 변화 때문에 졸아. 건강한 사람도 좁니다. 그래서 그냥 훌쩍 가버리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뭐예요? 오늘부터 요일 땅 해갖고 그 다음에 요일 있죠 요일. 자 그래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죠? 그 월요일날 수업이 뭐예요? 중개사법. 그 다음에 화요일날 공법입니다. 하여튼 공법은 공법만 합니다. 자 수요일날은 이제 뭐예요? 자 수요일날은 뭐하고 세법하고 공시법이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학교를 민법이 학교는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민법입니까? 금요일날 학교니? 학교로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하냐면 이 지금 뭐예요? 중개사법 이게 이렇게 떨어져 버렸구나. 그러면 여기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죠? 토요일이라고요. 이 지금 뭐예요? 학개론을 금요일하고 뭐예요? 토요일만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목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뭐예요? 목요일하고, 자, 그 다음에 일요일 있죠? 목요일, 일요일, 월요일 하든가, 이렇게 3일을, 3일은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민법 해야 됩니다, 민법. 그래서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민법이 딱딱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민법을 이렇게 합니다. 민법을, 자, 화요일 날은 공법만 하고, 이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뭐라고, 목요일하고 일요일 있죠? 4일 동안을. 오로지 4일 동안을 뭐만 계속, 자, 집중적으로 하는 거이고. 민법 집중하면 됩니다. 민법. 자, 그 다음에 뭐하고 이거. 자,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뭐하고, 학교에 나고. 4일을 뭐 하라고? 민법 합니다, 민법. 그 민법을 어떻게 하라고? 처음 공부하신 분은 무조건 동영상 듭니다. 동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갔고, 중요하다고 표시해놓은 데 있죠? 그것부터 이제 계속 가지. 처음부터 들라고 하지 마시고. 왜? 처음부터 듣다 보면 지겨워갖고, 진도 안 나가요.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집에서 엄마 나 배고파요. 집에 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 뭐, 급하면, 네가 알아서 먹어. 그렇게 했든가. 하여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떨어지면, 그건 팔자야. 그건 팔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조상님이 돌보지 않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도 뭐예요?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이거 정해줬어요. 정해줬으니까. 계속 요일별로, 하여튼, 그래서, 이 공시세법 들은 날은, 점심 드시고, 오늘 알아준 프린트 수업 시간에 이거 풀 겁니다. 자, 풀 테니까 이 푼 것만이라도 한번 보고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 이 오후에 저녁 때부터는 다 뭘 하라는 얘기니까 무조건 민법합니다. 응? 이해하셨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래서 만약에 물론 다른 분이 천천히 하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을 그 위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년을 기약한다는 그런 얘기 똑같아요. 절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시간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거기 책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오늘 이제 부동산 공시법령이에요. 자,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공시법령이다. 부동산 공시법령. 자, 공시법령.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법은 자체는 우리는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이런 법은 있어도 이 공시법령이란 법은 없어요.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자, 등기법하고 그 지적에 대한 법 있죠? 그걸 두 개를 붙여서 뭐라고 표현했다? 공시법령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차를 보게 되면 우리는 법을 두 가지 배웁니다. 그래서 목차가 컨텐츠라고 해서 쭉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이 책의 목차라고 이제 쭉 몇 장 더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그 컨텐츠 이 책의 목차라고 돼 있어요. 목차라고 써 있는데 그 이 책의 목차에서 파트 1이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너무 법이 길어갖고 우리 시험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수업 시간에는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법이 지적에 관한 법이니까 그 지적법이라 얘기하지 않죠. 그 오른쪽에 파트 2가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우리는 파주등기소라고 하는 등기소가 있어요. 이 파주등기소의 그 담당 공무원들은 이 파주시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뭘 만들고 있어요, 지금. 등기부 만들고 등기를 이제, 자,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이 등기법은, 자, 등기법은 뭐예요? 국가공무원이 뭐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등기부 만드는 법이다, 등기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뭐라고 이거? 지적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가 땅지자죠?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국가는 살림을 하려면, 그 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쌓을 적, 공부를 만들어 놓고, 이 공부를 옛날에는 공부가 이렇게 뭐로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종이로 돼 있죠? 종이로 돼 갖고, 관계자 출입금지 해갖고, 이 종이로 된 걸 뭐 하겠어요? 이거 쌓아놓고 있죠?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쌓아놓고 그 장부 갖고 뭘 거들라고? 세금 거들라고. 그게 지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금 거들려면 땅에 대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대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공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토지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 만드는 법이 뭐예요? 그게 지적법이에요. 그럼 왜 같이 배우느냐 하게 되면 갑이 뭐예요? 갑이 바다 매립하면 땅이 생기죠? 자, 뭐가 생겼다? 토지가 생겼다. 그럼 이 갑이 이 땅에 대해서 주인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이 땅의 소유권자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물건을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자, 그게 물건입니다. 물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유권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땅 갖고 있죠? 근데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 짓자. 남의 땅 위에 뭘 가져 이거? 권리 가져.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지상권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사람이죠. 사람이 내 땅에 남의 땅에. 남의 땅이지만 비록 사람이 자 땅이라는 뭐예요? 물건을 뭐 하는 거 이거 지배하죠. 이것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는 뭐가 있고 소유권도 있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있고 용익물권도 있고 뭐야 저당권도 있고 여튼 물건에서 가지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 물권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원시 취득. 바다 매립했죠?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자기 땅에다 뭘 줬어요? 건물 줬어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자 집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보존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이 건물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보존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자 등기부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뭐만 9월달에 뭐예요? 뭐만 만들어지고 이 대장이 만들어지면 9월달에 꼬박 세금만 내고 살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제. 근데 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하라고? 등기하라. 보존 등기는 그래서 자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하려고?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럼 대장을 만드는데 국가가 대장에다가 이 땅이 충청도에 있으면 충청, 남도, 서천군, 장항의 국산리. 자 이게 소재예요. 행정구역 소재라고 얘기하는 소재. 근데 땅 번호가 우리가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대한 번호입니다. 근데 종전 옛날에는 거꾸로 하면 번지죠? 옛날에는 번지, 행정구역 주소가 번지수가 이게 지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제 새로 생겨갖고 특히 도로명 주소는 건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 땅은 뭐예요? 땅 번호가 중요하니까 토지 등기부에는 그냥 대지 지번 쓰고 건물 등기부에도 그 대지 지번 쓰는데 다만 그 아래에 두 가지를 놨어요. 그 땅에 대한 지번도 쓰고 밑에다 뭐예요? 도로명 주소 쓰고 두 가지.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가 써 있는 것은 토지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공인중개사가 되면 꼭 진짜 희한하게 보여요. 이상한 거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와. 왜 여기는 여기는 도로명 주소가 있냐고 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토지는 그런 땅이 중요하니까 지번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쓰고 건물은 주소 찾는 게 중요하니까 도로명 주소 생겼다고 이렇게. 누가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우편 배달하신 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 지목이라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여기다 별을 심었어요. 답입니다. 답.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목적과 이용도에 따라서 이 토지를 구별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땅 있죠? 이 대한민국 땅 휴전선 아래 모든 통치력에 미치는 모든 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류를 뭐예요? 28가지 나눠갖고 이 땅 위에 상가 건물이 있으면 이 상가 건물이 있으면 이 땅을 뭐라고? 대라고. 자 벼 심었으면 뭐예요? 답이라고. 배치 심었으면 뭐라고? 전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로 구별했다는 게 28가지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대한민국 전체 땅에 자 이 3,600만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가 종류가 몇 가지로 구별됐다고? 28가지 이렇게 구별됐다. 이게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합니다. 토지가 있으면 일단 밖에 나서 기사들이 뭐예요? 거리를 측량해요. 몇 미터인가. 거리 측량하죠? 근데 이제 거리를 측량해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디 도면상에서 뭐예요? 면적을 산출합니다. 면적을 산출해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다. 값이 다죠. 그죠? 그럼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지면 얘는 꼬박꼬박 뭐예요?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뭘 내고 사는 거이고 세금 내고 사는 거예요. 소유권자야. 소유권자. 그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속이 이루어지면 민법 907조에 뭐라고? 피상속인의 3억으로 상속은 개시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속인 상속인이 나오죠, 상속인.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같이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한 사람은 죽고 누가 살고 이렇게 되죠? 근데 갑자기 뭐 동떨어져 있으면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이게 헷갈리니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뭐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분. 항상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험장에 가면 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보고 탁 찍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한참 읽고 나서 줄 긋고 읽고 나서 생각하고 찍고 이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사람들 항상 답을 찍는 속도가 시험 볼 때 조용하잖아요. 그 속도가 일정해요. 이게 일정해 속도가. 그리고 아주 이제 옆에 있으면 전일이 느껴져요. 너무 일정해갖고. 근데 어떤 사람 하나 딱 찍고 나서 그 천장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겠어. 그분 유심히 바라봐야 돼. 왜?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꼭 유심히 바라보시고 친한 척 해야 돼 그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게 시간이. 그래서 아버지 사망하시면 누가 상속인이 뭐 한다는 게요. 이 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요. 그 이제 소유권자니까 땅 팔아먹으려면 이제 뭐 하라는 게 있고 등기하라는 게 등기.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할 때 항상 뭐예요? 국가기관에 뭐예요? 국가기관에 뭘 신청하려면 그 서류를 내야 돼. 서류를. 절대 개인과 개인 간에는 뭐예요? 구두계약도 그냥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디에 국가기관에 뭘 하려면 항상 서류를 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청서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뭐라고 이거 신청서에는 자 신청이 누구예요? 아들내미 을이죠? 을이. 그래서 절대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장려 시험 문제 그 보존 등기 답이 그거 얘기예요. 아버지 사망하시는데 뭐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뭐예요?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 받아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맨날 이게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해주는데도 막상 문제 나오면 틀리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훌륭한 머리는 우리가 장점은 뭐냐면 머리가 시원하니까 오래 산다는 거. 그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 그 시험하고 멀어지니까 계속 그 들으면서 생각하라는 게 절대 누구 이름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돌아가신 분이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지. 누가 하는 거라고 살아있는 아들이 보존 등기 하는 거지. 보존 등기. 이 등기 미등기 상태 미등기. 지금 등기부가 없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으면 아들이 뭐라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지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만들려면 누가 하라고 상속인이 하라 상속인이. 그러면 분명히 대장을 첨부하니까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으니까 갑으로 돼 있으니까 같아 틀려 이거 다르죠? 그럼 등기관이 모른다는 게 이 사람이 자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뭐예요? 자 해주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그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해오면 등기관이 뭐예요? 이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토지의 표시사항이에요. 표시사항. 소재 지번 지목 이게 표시사항 있죠? 이 표시사항을 그대로 쓰려고 표시사항이니까 표제부예요. 표제부. 예, 표제부다. 표제부. 이게 표제부예요. 그 이 표제부에는 뭐예요? 그 내용을 똑같이 씁니다. 뭐라고? 충청남도 소총군 장옥산이 지목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 이 그대로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갑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구. 이 갑구에 갑구. 갑구의 소유권자를 쓰는데 왜 갑구냐면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예요. 일본 시대 일본 놈들이 쓰는 거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일제시대에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지금 아이들처럼 그 어떤 뭐예요? 뭘 셀 때 1, 2, 3, 4 이렇게 안 씁니다. 하나, 둘 이렇게 안 셉니다. 뭘 하세요? 갑을 이렇게 셉니다. 갑을. 그래서 원학원 가서 어떤 그 20대 24살 먹어한테 갑을병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갑을병정 끝이야. 자기는 어디까지 부지 모르는데 갑을병정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됐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왜? 민법이 어디까지만 하니까. 민법이 갑을병정까지만. 아주 자세가 됐다고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갑을병정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구야. 우리가 만약에 한 30년 후에 바뀐다면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 일구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구입니다. 근데 이게 을구 이제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이렇게 이제 등기합니다. 등기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면 을이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지금 뭐예요? 국가는 부동산 하나 있는데 국가 공정자무가 2개인데 이거는 이 사법부 법원 관할입니다. 법원. 법원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정부 지방법원 뭐예요? 파주등기소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법원 관할입니다. 이쪽은 무슨 관할이에요? 이건 행정부 관할입니다. 행정부. 관할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국가는 뭐예요? 이 행정부에서 이거 세금도 받아야 되고 이 소유권도 관리하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그 소유권의 관리는 누가 하라는 게니까 법원 쪽에서 하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 부동산 하나인데 2개로 나눠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뭐예요? 이 대장에서는 이 표의사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답에다 세금 걷는 것보다 대가 나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해. 소유권이 누구로 바뀌든지 관심이 없어. 왜? 계속 대장에 뭐예요? 이름 써있는 사람한테 뭐만 받으면 되니까. 세금 받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죽었죠? 이 사람 죽었으면 그 자기네 시청에 뭐가 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돌아가시면 아들이 있죠? 아들한테 계속 세금 내라고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이 표시사항이지 이 소유권 누군지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어디에서? 이 등기소에서 보내줘야 돼.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안 보내주면 계속 관청에서, 소관청에서는 시청에서는 누구한테? 대장에 써있는 사람한테만 계속 보낸다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일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중요한 게 등기관이 뭐예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렇게. 보내줘라는 게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 사유에서 누가 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가 왜 등기한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땅 팔아먹으려고. 병한테 팔았죠? 그거 보내줘라니까. 또 보내줘라니까. 이제 보내주는데 예컨대 우리가 이게 전산이라고 하는 기계는 뭐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작동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가. 저도 이제 일요일 같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쉴 때, 보통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천을 운동하러 갑니다. 근데 하천으로 가게 되면 어디 다리 밑에나 저쪽 가게 되면, 뭐가 안 돼. 기죽이게 뭐가 없는지. 집에서는 뭐라고, 나한테 빵 사오라고. 그 12시에 무슨 빵을 사오네. 빵 사오라고, 혹시라도 문전돼 있으면 빵 사오라고 메시지 보내죠? 제가 이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기죽이 없으니 저는 산에 가면 저 통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받을 때가 있어. 하천자 저쪽으로 뒤로 가면. 그러면 자기는 3번 보냈대. 나는 뭐 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안 받아. 그래서 증거를 드리지, 난 안 받았다고 이거 안 드려야 됐다간 그날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러듯이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보냈다는데 전산으로 보냈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안 받았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내가 어디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땅 사고 싶은데 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병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예요? 을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틀리라고 누가 맞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누가 맞는 거라고 이 사람이 맞는 거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점.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럼 이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들어오니까 그럴 것 같다. 왜? 이 사법부에서는 뭘 중심으로 권리를 중심으로 이제 관리하는구나. 이해가 되는 거 같죠? 근데 이게 1시간을 못 가니까 외우자는 게요. 어떻게 해? 소유권은 이렇게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이제 그래서 외우자 등기부 중심이라고. 그래서 앞잘 따자는 게 뭐라고 이거? 소등심이라고.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다? 등기부가 중심이다. 소등심. 근데 이 소등심이 이제 또 바뀐다 그랬어요. 괜히 또 식당 가고 또 꽃등심 보고 나서 꽃등심이라고 외우지 말고 뭐로 외우자고 이거 계속 소등심으로 외우면 소등심. 그래서 하여튼 1월달, 2월달 한 번 들으신 분은 2번째 들으면 좀 나아요. 2번 들으면 더 나아요. 근데 3번 들으면 더 나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뭐예요? 더 많이 와닿으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민법 학개론 하기도 지쳐 죽겠는데 이 공식부 그거 계속 3번, 4번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뭐예요? 나중에는 5월달까지 민법 다 처리해놓고 5월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하려면 뭐예요? 어쨌든 1차 과목부터 빨리빨리 정리해놓고 점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뭐라 외우자고? 소등심. 소유권은 뭐가 중심이라고? 등기부가 맞다니. 서로 불차면.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반대로. 뭐냐면, 예컨대 이제 병이란 사람이 땅에 뭘 줬어요? 집 줬어요. 집을 줬습니다. 그걸 짓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제 지목이 이제 대로 바뀝니다. 그 대로 바뀌면, 우리가 이걸 뭐가 발생했다고? 토지에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달라졌다. 이게 달라질 이자예요. 움직일 동자.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답을 뭐로 바꿔달라고? 대로 바꿔달라고. 그렇죠? 정리가 되죠? 여기는 대예요. 여기는 뭐라고 이거? 답이고.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렇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부 표제부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등기사항입니다. 이 등기사항에 뭐예요? 등기사항에 이 전부가 다 없어지는 것은 그건 뭐예요? 토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멸시라는 거예요. 멸시 등기. 근데 이 표시사항 중에서 뭐예요? 일부만. 답이란 일부가. 후발적인 사유가 생겼어요. 후발적 사유가 뭐냐면 집 졌어. 사유가 생겼죠? 현재 내 실제적인 사실관계하고 이 등기부의 기재사항 중에 일부가 서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면 고쳐야 되겠죠? 고친다는 게 고칠 경자야. 고칠 경자가 이 경자가 뒤에 있는 게 뭐예요? 변경이고 앞에 있는 게 경정이에요. 경정은 뭐라고?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이고 원래 뭔데? 원래 뭐예요? 대인데 답으로 잘못 쓴 것이고 변경은 뭐라고?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 사유가 생긴 거예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러면 고쳐야 되니까 여기다 몇 번이라고? 2번 언제나 주등기로. 다른 것 같아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고 이거 답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쳤죠? 그럼 고쳤으니까 고친 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웁니다. 고치면 지운다. 그래서 표제부고 답을 지우는 거예요. 왜? 당연히 뭐가 됐으니까. 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되고 여기도 뭐라고? 여기도 되죠? 이렇게 고치라고 소관청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촉탁을 한다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촉탁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촉탁이다. 그 촉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뭐예요? 파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 신청이라 얘기해. 신청한다고 얘기해. 근데 여기 이제 뭐 등기소가 있죠? 그 등기소 이외에 뭐예요? 자, 다른 뭐예요? 다른 민사 법원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자, 우리가 흔히 그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 있죠? 그 우리 의료보험 보험 내죠? 그 보험도 만약에 연체되고 안 나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들어와요? 압류.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기소 아닌 다른 국가기관 있죠? 모든 다른 국가기관, 법원이든 뭐예요. 여튼 파주시청이든 모든 다른 국가기관이 등기소로 등기를 부탁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그게 촉탁이에요, 촉탁. 자, 간단하죠. 개인이 하면 뭐라고? 신청. 국가기관이 하면 뭐라고? 촉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촉탁. 뭐 촉탁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무슨 저 민법 공부한다고 그 옆에다가 뭐예요? 국어사전, 옥편, 옥편 펴놓고 법률 용어사전 펴놓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듣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귀에 꽂힌 날이 있어요. 꽂힌 날이 있으니까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제발 그 28일 아침까지만 꽂히면 되는데 그 저녁 때 꽂히면 큰일 납니다. 꽂히도록 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촉탁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죠? 고체를 안 이겨요. 같은 국가기관끼리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촉탁해서 고체라 했는데 안 고쳤어. 그러니까 이제 또 공인중개사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땅 사고 싶은데 여기는 된대. 응? 여기는 된대. 여기는 누구라고? 여기는 답이다. 서로 불치하다는 게. 어떻게 얻은 게 오르냐고 물어보겠죠?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는 거야 지금. 이 지적은 이게 관심이 커요. 왜? 여기는 소유권자가 병이죠. 여기 안 보내서 이거 을이죠. 그 세금은 누구한테 보내주면 돼요? 을한테 보내줘요. 을한테. 관심이 없어. 소유권이 바뀌는 건 관심이 없다니까. 그냥 대장에 써 있는 대로만 거기다만 뭐예요? 뭐 하면 돼? 이거 보내주면 돼요. 그 을은 땅 팔았는데 막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나오죠?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 받지. 그럼 뭐 열 받으면 막 어디 소관청 가서 시청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땅 파는데 얼마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차분하게 진정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담당 소관청이 그 알려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면 이렇게 보내주라고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그러진 게 아니고 제가 모시고 파주 등기소 갈까요? 어디 가서 따지라고. 등기소가 따지라고 등기소. 그 등기소에서 따져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이 등기부 뜯다가 모아주고 이거 보여주고 뭐하라고. 고쳐라는 거 이거 빨리 고쳐라는 거.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절대 소관청은 소유권자가 누군가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이게 관심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써 있는 대로만 보내주면 돼. 제한 쓰고 있어.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그죠? 그래서 이런 토지표의 사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이 토지표에서 이제 그때는 토지표시는 뭐가 중심이라는 게 이거. 대장이 중심이라 대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앞자가 아니라 이제 중간자 짭니다. 뭐라고? 지장직자. 그래서 계속 이게 외워질 때까지 하여튼 이제 이마트나 어디 가갖고 등심 사지 마시고 지나갈 때마다 그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못 찍고 지나갈 때 지장 찍으면서 계속 카트 끌면서 자 어디에다가 소등심에 못 찍자고 지장 찍습니다. 그죠?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외웠어요. 그 외운 걸 써먹어야 되잖아. 외운 걸 써먹어야 되죠. 그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이제 유형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유형. 자 이렇게 등기부하고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에 대장에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 하다는 게 불일치하다. 불일치한 경우. 자, 핵심 뭐가 뭐냐면 토지 표시. 토지 표시. 그럼 만약에 등기부와 대장, 등기부는 아직도 답으로 돼 있어. 대장은 뭐예요? 대입니다. 대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등기부와 대장이 무슨 표시가? 토지 표시가 뭐가 되는 게? 불일치하다. 그럼 이제 소등심의 지장 찍자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등기부가 답이고 대장이 이제 되면 지장 찍자 그랬으니까 이게 옳은 거죠?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뭘 고쳐야 돼 이거?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걸 자꾸만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 중심으로 기초로 대장을 정리한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 토지 표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건데 대장을 정리하면 돼 안 돼 이거? 정리하면 안 되겠지. 뭘 정리해야 돼? 저 표제부 고쳐야 되겠죠. 표제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유자 표시라고 나오면 소유자 표시를 나오게 되면 뭐예요? 자 반대로 이제 뭐예요? 뭐가 맞는 거니까 소등시 및 이 등기부가 맞는 거니까 뭘 고쳐야 돼 이제? 대장을 정리하다 이거 맞는 말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딱 문장을 보고 그걸 외우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외웠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외웠으면 이제 뭘 보고 문제를 보고 그 적응을 해야 돼 적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응하는 게 7, 8월 달에 뭐 하는 거 이거?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또 그 외운 거 갖고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적응하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이제 시간 내시고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없습니다. 일요일 날. 그런 다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그냥 탁 치는 데는 뭐예요? 시간만 나면 뭐 하는 게 중요한 거 이거. 공부해야 되고 한 잔에도. 그래 괜히 뭐예요? 뭐 앉아갖고 뭐예요? 그 시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금. 하여튼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뭐예요? 공부 안 할 때 얘기지. 공부할 때는 무슨 행동하든 간에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뭐라 얘기해?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실 알아서 공부하는 애는 몇 명 안 돼요. 자기 스스로 하는 애가 그 몇 명 안 돼. 다 뭐예요? 그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CCTV 집에 설치해놓고 몰래 설치해놓고 집에 엄마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나가갖고 공부하라고 나갔더니 애 공부할 것 같아. 딴짓하고 할 때. 딴짓합니다. 그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그래요. 게임하고. 그래서 일단 항상 그 부모가 뭐 해줘야 돼? 푸시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왜 안 되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왕인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 뭐라 할 사람이.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이제 부인이 공부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쪽 광주 쪽에 어떤 분이 4년 만에 붙었는데 왜 3년째 떨어졌고 4년째 하니까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너 대학 다니니? 거기에 완전히 미리 꽂혀갖고 요게 암기방법 뒤에 있죠? 요거를 3장짜리 요거를 암기방법을 코팅을 해갖고 그 나이 65세 되신 분인데 꼭 사우나 가갖고 앉아갖고 탕에 앉아갖고 그걸 띄워놓고 왜 코팅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계속 시간이 목욕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꼭 다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 마누라한테 그 소리 듣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 남자로서. 하여튼 저 주부님이 걱정입니다. 주부님도 자기가 왕인데 누가 그럴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없더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적용하는지 이해가 됐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쉬는 시간마다 물어보시고 끝나고 남으셔갖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다른 건 모르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시험에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이런 건 모르시면 꼭 다시 물어보셔야 돼. 이해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시법령이라 해서 이 두 과목을 같이 배우는 걸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같이 배우느냐? 서로 뭐 하니까 상호작용 하니까 같이 배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책을 보시면 제 핵을 보시면 자 총칙을 보자. 총칙 How to Study에서 몇 페이지에 20페이지입니다. 그 1번 총칙 나오죠? 총칙 나오는데 거기 이 서설에 보게 되면 이 지적이라 하는 게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나오죠? 국가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상당 땅은 관할이 누구 관할이라는 게 이거 국가 관할이다. 국가 관할. 그래서 자 통치력에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나하나의 토지인 일필지에 관해서 이 토지가 어디에 있고 자 어떤 용도로 뭐예요? 이용되고 면적이 얼마인가 다른 토지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경계 같은 거 있죠? 자 이렇게 표시사항과 그 다음에 어디 대장의 뭐예요? 소유권 권리관계를 뭐 있죠? 기록 공시하고 영구조로 관리하면서 자 종국에는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걷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람으로 따지면 토지에 대한 뭐라고 호적이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분명히 국가 관할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존등기 공부할 때 이 소유권 보존등기 공부할 때 갑이 바다 매립해서 자 대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대장이 뭐예요? 소유권을 누락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지금 소유권이 없는 소유권이 기록이 안 된 거 갖고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 누가 소유권을 누락한 뭐예요? 누락한 상대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땅은 누구 관할이니까 국가 관할이니까 누구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니까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 그런 얘기 지금.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졌는데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건물은 당연히 뭐예요? 국가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건물은 관할이 뭐니까 지자체. 그 지방세법에
자, 지방, 그 재산세 거들라고 뭘 만든다고? 건축물 대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이제 상기를 하고, 자, 항상 뭐예요? 이 땅은 누구 관할이라고? 국가 관할입니다, 국가. 항상 누굴 상대로? 국가 상대로 수성하는 거예요. 누락됐으면. 그래서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뭐, 협의의 지적 3요소. 자, 기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22페이지 나오죠? 그 22페이지 보시면, 그 법의 목적이 나와요, 법의 목적. 근데 법의 목적이 나오는데 몇 회 때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18회 때 나왔다 그랬죠? 18회 때. 근데 올해가 몇 회예요? 그래서 꼭 그 출제하는 놈 중에서 그 기념일 챙기는 놈이 잘 나와. 한 10년 됐잖아, 이게. 그래서 안 볼라 그러다가 이게 몇 년 됐으니까 딱 10년째야, 이게. 또 그런 놈이 많아, 이거. 그런, 하여튼 마누라한테 트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마 기념일 잘 챙길 거야, 아마. 하여튼, 그래서 한 번은 봐두고 가야 된다는 거. 몇 년째니까, 이거 10년째니까. 그래서 거기 법 1조를 한번 보시면, 이 법은 뭐라고 이거 측량이라고 했죠? 측량, 여기서 측량의 종류는 이 법에서는 뭐예요? 뭐가 있고, 공공 측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측량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 측량도 있고, 측량이, 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예요? 그 5가지 측량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적 측량만 공부하는 거예요. 수로 측량 이런 거 빼고 지적 측량만. 그 다음에 그 수로조사 기준 그거 필요 없고. 자, 그 지적 공부와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있죠?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것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줄 치세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은 필요 없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は뭐예요?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 법이 만든 목적이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의 뭐예요?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뭐예요? 총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총설 부분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뭐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건 10년이 됐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자. 자, 이 법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이 국토의 자,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 있죠? 이 관리와 뭐라고 소유권의 뭐예요? 소유권의 보호를 뭐예요? 보호를 자,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를 뭐라 하냐면 분명히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 그랬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국토계획 및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 이렇게도 나왔어요. 18회 때. 그러면 자, 국토의 뭐예요? 국토계획과 이용은 국토법에서 하는 얘기지 이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도시환경 개선은 뭐예요? 그 도정법 얘기지 이 법이 아니니까 뭐 한목적인 뭐예요? 토지개발의 촉진이라든가 이거 다 들어본 거 맞죠? 다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공법에서 들어봤지 이게 지적법에서 들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문제 보면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그 목적으로 한 것은 뭐라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보호예요. 또 시험 문제 뭐냐면 보호를 공시라고 해놓고 나서 또 내요. 그러면 또 공시?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지. 법에 이렇게 써 있잖아. 보호라고. 공시는 등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왜 보호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사람이 뭐 단독주택일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이 도면상에 있죠?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에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땅에 대해서 자, 이 갑과 을 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필지가 구획되는 건 경계는 하나예요. 근데 도상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위에 땅 위에 뭐예요? 이웃 간에 뭐가 생겨 이거? 다툼 문제가 생겨요. 왜 다툼 문제 생기냐면 자, 만약에 두 사람은 뭐예요? 자, 이렇게 뭘 짓고 살아 이거? 담을 짓고 삽니다. 담을. 그 담을 짓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담이 오래되면 이게 허물어지죠? 그럼 일반적인 사람은 허물어지면 그 쌓았던 데 다시 사잖아. 근데 꼭 어떤 놈이 있냐면 꼭 앞으로 밀어 사는 놈이 있어 이렇게. 꼭 있어 그런 놈이. 그러면 이 사인 간에 뭐가 생긴 거야 지금? 다툼이 생긴 거야. 얘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네 쪽으로 뭐 하니까 이거? 침입해서 사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없다면 법 없이 세상을 산다 그러면 뭐예요? 민법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민법이 왜 있냐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이거? 사인과 사인 간에 뭐 생기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법이 있는 거다.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앞에다 싸니까 그러면 앞에서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가슴에 뭐예요? 가슴에 묻고 살아야 돼요. 무슨 액션을 쳐야 돼 이거? 액션 쳐야죠? 근데 액션이 구덩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런다니까. 시청 가라니까. 파주 시청 가라니까. 시청 가갖고 신고해야지. 어디 가서 지적과 가서 얘네들이 내 땅을 뭐 했다니 게 침범한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하고 뭐예요? 그 어디 옛날 보면 대한지적공사 있죠? 지금 한국
국토정보공사 있죠? 거기 그 사람들 기사 데리고 와서 네 땅이 뭐라고? 이만큼이 네 땅이고 으라 네 땅은 뭐예요? 이만큼이 네 땅이고 뭐예요? 이렇게 뭘 정해준다는 게 이거 경계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는 게요. 그 이 경계라고 하는 걸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이렇게 딱 정해줘야지만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어 이거 다툼이 해결된다. 다툼이 그 두 사람이 뭐예요? 멱살 잡고 싸우고 뭐예요? 구덩이 파고 이런 걸 해결해 주니까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 얘기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에서 하는 거고 소유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보호해 주는 건 뭐예요? 어디서 한다는 얘기니까 그 소관청 지적법에서 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목적을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23페이지 뭐가 나와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지적 제조사 사업이 주체가 그냥 거기다 크게 써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왜 그러냐면 이 지적을 제조사 사업을 하자는 이유는 워낙 옛날 일본 놈들이 워낙 뭐예요? 워낙 엉터리로 뭐예요? 엉터리로 해나갔고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면 그 분명히 도면 보면 뭐예요? 도면 보면 이 도로가 뭐예요? 도면에는 왼쪽에 있는데 실제는 오른쪽에 있어요. 항상 뭐 했다는 얘기니까 측량을 엉터리로 했다 그 얘기죠. 일본들이. 그러면 일본들이 뭐예요? 만약에 겨울 같은데 측량하려면 산에 올라가요. 밑에서 그 산 보고 그림 그려요.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 경기도가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절대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갖고 여러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사시니까 경기도 땅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누가 투자하고 저기 하면 꼭 도면 가지고 어디 올라가야 돼 이거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누구 틀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주체가 누구란 얘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외우시 지적제조사 나오면 그냥 뭘 떠올리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지적제도의 분류가 나와요. 지적제도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등기법은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 그 다음에, 자, 이 지적법이 12문제 나와서 우리가 24문제를 뭐예요? 24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문제, 세법에 몇 문제 합쳐서 16문제 합쳐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게 40점입니다, 40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등기법은, 자, 어렵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마땅치 많지 않아 갖고, 자, 그래서 강경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뭐예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 그 만약에 이 민법만큼만 공부하면 이거 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최대한의 뭐예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뭐예요? 효과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일단 반 정도는 맞아가자. 반 정도. 여러분 6개 반 난다니까 애게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게. 물론 잘하신 분은 잘 맞아요. 물론 2차 하신 분도 잘 되고 잘하신 분은 뭐 9개 맞았더니 10개 맞았더니 뭐 11개까지 맞았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항상 이 말에 포인트를 두는 위치는 어디냐면 항상 달랑달랑 하시는 분. 네. 거기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반 정도는 맞잖아요. 반 정도는. 근데 이 지적은 그래서 그 4년 만에 합격하신 분은 뭐예요? 그 3년 동안에 3개만 했어요. 1년에 한 문제씩만 했어요. 뭐로 공부하는지 내 이해를 모르. 그냥 이렇게 찍어서 하나 맞는데 하여튼 그 3년 동안 공부해서 3개 맞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럴 바에는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낫지. 이렇게 긋는 게 낫지. 그걸 뭐로 공부해.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자, 몇 개까지? 10개까지 가능해요. 10개까지. 10개까지 다 가능해요. 대부분 다 찍으면. 그래서 일단 여기 총설에서는 원래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한 문제가 올해는 용어가 나올 것 같고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가 등록사항이 있어요. 이 등록사항이 중요해요. 이 등록사항을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자, 이래서 이 등록사항에서 배우는 게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이 경계 뭐예요? 이 자폐에서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작년 시험에도 이 소재에서 한 문제, 지목에서 한 문제, 면적 한 문제 뭐예요 이거? 경계 있죠? 여기서 한 문제. 그 12문제에서 작년에 여기서 몇 개 나왔어요?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 올해도 최소한 뭐예요? 3문제는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에서 이 3문제 꼭 나와요. 여기서. 뭐하고 특히 이거 지번, 지목, 면적 있죠? 이제 이거 하여튼 이 경계까지 해서 이 4가지는 항상 봐두셔야 돼요. 왜? 여기서 뭐예요? 항상 몇 문제가 나오니까. 최소한 3문제까지 나와요. 2-3문제. 최소한. 봐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지적 공부예요. 이 공부에서 뭐예요? 항상 이 공부도 올해도 항상 2문제. 최소 2문제. 최소 2문제. 그 작년에 나온 건 뭐예요?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답이 이제 뭐예요? 공위전명 부분제. 그 연결이 답이었는데. 다음 중 각종 뭐예요? 각종 공부에 등록상으로 연결이 틀린 거 이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등포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하고 이 대장의 등록사항이 뭔가? 도면에 뭐가 써있나? 그게 이제 그 중점이에요. 그게 올해 공부할 중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문제 나오지 않으면 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뒤에 뭐예요? 뒤에 공부의 열람이라든가 교부라든가 등본교부.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라든가 부동산 종합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의 복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항상 두 문제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이제 토지 이동이 생기죠? 토지 이동이 생기면 말 그대로 뭐예요? 소유권자가 눈에다가 집 잡았고 대로 바뀌면 이게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토지 이동의 절차 중에서 이제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 자 분할 합병 있죠? 그거 꼭 한 문제 나오고. 근데 축적 변경이 있어요. 축척이 변경되는 이 축적 변경이 있는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자 그 청산금에 대한 기간이 뭐예요? 기간이 3개월이 6개월, 납부 기간이 6개월로 바뀝니다. 올해 이제 바뀌는 요 바뀐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요. 항상 여기서 몇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한다. 그 지적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틀린 거 고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에서 소유권자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 처음부터 잘못 써서 이렇게 소유자 정리. 처음부터 잘못해서 고치는 건 뭐예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논에다가 집 줘놓고 세금을 답으로 내고 싶어 했죠? 대로 안 내겠죠? 그냥 살다가 이제 걸리도록 그냥 살죠? 그래서 이 소관청에서는 세금제다가 거두려고 자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이 답을 뭐로 고쳐요 이거? 대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한 다음에 정리 후에 자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 이거? 통지해줘야 돼. 니네가 안 해서 우리가 했다. 9월달에 세금 뭐로 내라고 이제 앞으로. 대로 내라고 했죠?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 통지에 대한 올해 시기 있죠 시기. 시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특히 답 중에서 자 미등기일 때는 공부에 뭐 한다부터 등록한 다음부터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하면서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라고 7일. 이거 외워야 됩니다. 7일. 등록한 다음에 7일이라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촉탁이 촉탁. 자 촉탁은 우리가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도 뭐로 바꾸라고 이거. 대로 바꾸로 촉탁한다 그랬죠?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건데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나오는데 그 답이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처음으로 뭐 한다고 이거. 처음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등록한다. 그 파주시청에서 어떤 서류에다가 서류를 작성하죠. 그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등록사무라고 얘기해요. 등록사무.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서 등록해요? 시청 가죠? 다 등록사무라고 얘기해요. 그 여러분 여기 시청 가면 그 자동차 번호판 있죠? 그거. 그 옛날 거 달고 다니신 분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거. 요새 얼마예요? 여기서 시청이 파주시청은? 소문이 좋은 도시라 그래갖고 싸다고 얘기하던데.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험? 그 바뀌면서 그냥 요새 다 전부 다 차가 새 차인 모양이죠, 전부 다. 저튼간에 다 무슨 사무라고 등록 사무라고 이게 신규 등록 있죠, 신규 등록은. 그래서 신규 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고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신규 등록. 그 이 네 가지 중에서 항상 시험 문제가 두 가지 납니다. 두 개. 이 네 개 중에서 항상 두 가지가 시험에 꼭 나와 이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런 면적이라든가 경계좌표 같은 걸 측량해야 되겠죠. 이 측량에 관한 절차가 보통 이 두 문제에서 몇 문제 이거 세 문제랍니다. 자, 이래서 이 파트별로 항상 몇 문제씩 두 문제하고 뭐예요? 자, 어떻게 세 문제씩 있죠?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외우면 항상 뭐예요? 10개 중에서 몇 개, 12문제 중에서 한 10개는 꼭 맞습니다. 등기가 어려서 그렇지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적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15에서 16문제 정도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 이제 맞죠? 그 여러분 세법이 몇 문제니까? 세법 16문제죠? 그 여러분 세법 선생님이 세법은 한 몇 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예? 그래 한 10개 정도 맞으면 돼요. 10개 정도. 10개 정도. 어디 하는 거 가니까 13개 맞으라는데 무리지. 무슨 16문제에서 13개 맞는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거. 그 10개 정도 맞으면 돼. 10개 정도. 그럼 10개 정도 맞으면 이제 뭐야? 자, 몇 개? 25개, 26개죠? 그럼 60점 맞으면 돼요. 60점. 근데 공법은 여러분 공법 수업 들어봤지만 인간이 할 과목입니까? 그 인간이 할 과목이 아니야.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60 내갖고 뭐예요?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4수 정도 하면 점수가 잘 나와. 한 70점 나와. 70점. 그 4수 했는데도 70점 나와 그거. 그러니까 5수 하면 좀 더 나오겠죠? 그거는 외우는 거니까 경력이 쌓을수록 저기 하는 거예요. 양에 비례해서 외우는 거니까. 근데 이 등기법은 이건 뭐예요? 그 외운 데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조금 바꿔놓으면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뒤집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공법은 그냥 몇 점 정도 한 50점 맞으면 그냥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몇 점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50점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개사법이 이제 뭐예요? 중개사법이 1년 공부해서 유일하게 뭐예요? 90점대를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 왜냐면 나이가 50대 후반인 그 주부님도 처음 공부했다는데도 그 1년 공부해서 90점 내놨어요. 90점. 유일한 과목이에요. 유일한. 하면 할수록 뭐예요?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만약 9월 달에는 만사제 쳐놓고 뭐 해야 되니까 중개사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만약 중개사법 9점 맞으면 공법 몇 점 맞으면 돼? 40점 맞으면 돼. 이거 공법. 빠랑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근데 삘 받았다고 이게 뭐 갑자기 뭐예요? 그 8월 달에 그 여름에 하도 덥고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낼 때 그 의기심작 차원차 좀 쉽게 냈어요. 갑자기 6점 받으니까 흥분을 해요. 이거 내가 되나 보다. 그러다가 그 8월 하반기에 공법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뭐 해야 된다고? 무조건 9월 달에 만사제치고 다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 해야지만 이 점수가 올라가요. 이거는 1시간 공부하면 하나씩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기운이 느껴져요. 이거는 뭐예요? 9월 달에 1시간 공부하죠? 내려가는 기운이 느껴져요. 점수가 내려가는 기운이 느껴진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거. 그래서 뭐 누구나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공부하면 80점이다. 그거는 사수한테 하는 얘기지. 쉽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빼놓고 일부 몇 사람 빼놓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공법을 1년 공부해서 80점 나왔다. 그건 1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부했다면 그 대학을 어디 나와서 건축이나 이쪽 공대 쪽에 나와갖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 그거 우리 평범한 뭐예요? 평범한 주부님들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시철도 5, 6, 7 있죠?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도시철도 5, 6, 7 작전으로 해갖고 공법 50점, 공시대법 몇 점? 60점. 중개사법 몇 점 이상? 7점 이상. 이렇게 해야지만이 요즘 시험에 붙는 추세입니다. 이해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지적제도의 분류는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본만. 그래서 거기 그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있죠? 그 옛날에는 세금만 걷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세지적입니다. 세지적. 그래서 무슨 과정에 있어서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자 현재 뭐라고? 법지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지적을. 자 법지적을. 조선시대 때는 세금만 받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소유권의 바운데리를 정해줘야 되겠죠? 소유권을 뭐 하는 개념이니까? 보호하는 개념이니까 그걸 뭐에서 한다는 게 이거 법에서 한다. 그래서 법지적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뭐예요? 자 무엇을 다목적 지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라는 게 다목적 지적이 아니에요. 다자가 많을 따자입니다. 많을 따자.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지적을 운영하는 뭐라고? 이 목적이 뭐래요? 많을 따다. 목적이 다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지만 이 땅 아래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광캐블 있죠? 그런 시설물의 배치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놓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공사하다 보면 뭐예요? 포크레인 기사가 파다가 가스관 건들고 뭐예요? 수관 건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배치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돈이 없다. 아직은 우리가 뭐라고? 법치적이다. 그 다음에 자 개념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25페이지에 2번 뭐라고? 측량방에 따른 분류죠. 측량방법에 따른 분류.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노트 있죠? 여기 노트. 수학 노트 있죠? 그 수학 노트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절대 필기 같은 거 할 거 없이 그냥 보고 확인만 하시면 돼요. 몇 페이지에 그거 있어요? 18페이지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야. 여기 이 노트는 지금 지적법 뒤로 갔는데 거기 18페이지에 거기 총설부터 나오죠? 목차 써놓고 총설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여러분이 좀 미진한 것만 내가 꼭 알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거만 거기다 쓰시면 돼요. 따로 노트 마련할 거 없어요. 거기 보시면서 그거 보시면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측량 방법은 뭐가 있고 도해지적 있고 뭐예요? 수치적 있죠? 그 도해지적과 수치적의 차이점이 뭐냐? 이게 거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으면 이 세계적인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이거? 이렇게 내려 긋는 건 경선. 옆으로 걷는 건 뭐라고 이거? 위선이 있어갖고 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하고 바다에 있는 배들이 충돌 없이 다니는 게 이 세계적인 약속인데 이게 길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이쪽이 위선이면 위선은 위자는 이렇게 쓰니까 위자 이렇게 쓰죠? 이자선이 이렇게 쓰는 게 뭐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이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뭐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항상 뭐예요? 38도선이 있고 125도, 127도, 129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보통 뭐예요? 자, 이렇게 1m, 1m. 지는 이러시고, 이게 1m죠. 이게 명동 땅이, 자, 8천만 원입니다. 요만한 땅이. 그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라든가 경상남도 거제 땅은 뭐예요? 30원인가 됩니다. 30원.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런 땅들은 세금을 뭐예요? 자, 생활을 정밀하게 걷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예요? 자, 5개로 나누면 이게 10cm, 10cm. 10cm하고 1m는 이게 0.1제곱미터죠? 그럼 이 도시 지역은 뭐 이런 지역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컨대 만약에 토지 크기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같은 크기의 어디 땅하고 이거 봉화 땅하고 그다음에 명동 땅하고 뭐예요? 이 땅값이 서로 틀리니까 이런 땅은 세금을 정확히 걷으려면 측량을 뭐예요?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런 봉화 땅은 30원이니까 굳이 정밀하게 할 필요 없죠. 정밀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무슨 예컨대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거 봤죠? 이 평판 세워놓고 산발이 세우고 뭐예요? 여기 김씨 아저씨 꼴대 들고 있죠. 기사가 뭐예요? 기사가 이렇게 김씨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게 정밀해요? 정밀하지 않아요? 이거. 정밀하지 않겠죠? 요즘은 이제 보통 전파기 같은 거 광파기 측량하는데 옛날에 이런 측량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를 뭐예요? 메타 단위로 이렇게 11m. 자, 여기 11m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121제곱미터. 근데 이런 땅들은 명동 땅들 비싸니까 자, 우리가 뭐 자, 이런 식으로 이 y축, x축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해놓고 자, 그런 함수를 정해놓고 예컨대 만약에 모논중이 이렇게 있으면 자, 만약에 이게 하나의 토지예요. 그러면 자, 이 원점에서 요 점은 x방 하나, 둘, 셋, 넷, 5칸이죠? x방향으로 5칸.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몇 칸? 3칸. 요 점은 x 5칸, y로 4칸이죠? 그럼 요 점에서 요 점의 거리는 y축이니까 4에서 3 빼면 1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뭐예요? 도시지역에 자, 땅값이 비싼 지역은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뭐가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위성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이 좌표로 해서 측량할 수 있다. 좌표로. 그럼 좌표로 측량하면 2cm까지 보여요. 2cm. 우리가 위성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그 탁구공까지 정밀하게 보인다 그랬죠. 측량해서 요 거리를 좌표에 의해서 11m 뭐예요? 11cm. 그다음 이것도 뭐예요? 11m 뭐라고? 12cm.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라도 뭐예요? 이걸 곱해버리면 이건 뭐예요? 11 곱하기 11.11이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 이게 그죠?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120 얼마? 3점 뭐예요? 431이에요. 431. 그죠? 그 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측량을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이건 121이지만 이 똑같은 크기도 얼마 이거? 123.4니까 얼마가 더 나와 이거? 2.4가 더 나왔죠? 그럼 0.1만 하더라도 이게 0.1이 얼마인데 이게 800만 원인데 국가는 더 뭘 많이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 많이 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만약에 자, 도에는 농촌, 수치는 뭐라고? 도시죠. 그 만약 시험 문제 나와서 이 수치 지적은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OX. X겠지. 이건 수치 지적은 어디서만 하는 거야, 이거. 땅값 비싼 지역만 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지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서 하는 거구나.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